건강검진을 받다가 뇌동맥류가 발견됐고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뇌동맥류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진단서도 잘 받았죠. 그래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이유요? 검사 방법이 이걸론 부족하다. 이건 질환이 아니고 정상적인 변이다. 혹은 크기가 너무 작다. 때로는 고지의무 위반까지 엮기도 하죠. 보험사가 내세우는 거절 논리가 정말 정당한 이유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사의 부지급 논리 4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뇌동맥류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동맥류는 쉽게 말해서 혈관에 이런 꽈리가 생긴 걸 말하는데요. 혈관벽이 약해진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동맥류가 터지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동맥류라고 하더라도 부위에 따라서 수술까지도 권유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에요. 저희 보험 진단비에서는 I67 코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이에요.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아무 증상 없이 이제 뇌 MRI, CT 이런 거 찍으시다가 우연히 발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진단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보험사에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금을 청구하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보험사의 첫 번째 거절 논리는 뇌혈관 조영술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확정 진단으로 인정 못한다. 이거예요. MRA를 찍고 뇌동맥류로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MRA는 그냥 선별검사일 뿐이고요. 진짜 확진하려면 뇌혈관 조영술, TFCA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이에요. 뇌혈관 조영술은 허벅지 동맥에 카테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위험성이 없는 그런 검사가 아니에요. 부작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 건강검진 중 발견해서 아무 증상도 없는 환자한테 이 검사를 해야지만 확진으로 인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실제로 의학 현장에서도 MRA나 CTA 촬영하고 그걸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해서 뇌동맥류 확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런 결과들을 보고 뇌동맥류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건데 보험사가 아닙니다 다른 검사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약관에 없는 조건을 보험사가 임의로 추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거절 논리, 그건 뇌동맥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게 뇌동맥류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변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 주치의 선생님은 그걸 몰라서 뇌동맥류 진단을 내려주신 건 아니겠죠. 주치의 선생님도 당연히 이게 누두부 확장인지 아니면 뇌동맥류인지 그런 거에 대한 판별을 하시고 뇌동맥류 진단을 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 의료 자문을 해보면 보험사 자문위는 그런 판단을 거친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누두부 확장이다 이렇게 그냥 확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차원 영상 재구성한다든지 했을 때 충분히 이거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료 자문이나 내부 검토를 통해서 무작정 그냥 누두부 확장이다 이건 그냥 정상적인 변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죠. 또 보험사가 또 세 번째로 많이 쓰는 논리는 뇌동맥류 크기들이 사실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크기를 걸고 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MRA만 못 찍거나 했을 때 판독지에 의증으로 적혀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의증이라고 써있으니 확정 진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이 크기에 대한 거 먼저 반박을 해볼게요. 대한뇌졸중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5mm 미만의 작은 뇌동맥류라고 하더라도 파열 위험이 높은 위치에 있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환자의 가족력 이런 거 같은 위험인자가 있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가 권고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질환인 거예요. 이게 작다 그래서 이게 작은데 어떻게 뇌동맥류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의증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치의 소견서를 통해서 이게 왜 확정 진단인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뇌동맥류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했고 그 검사 결과 이런 결과가 확인되고 이 동맥류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상태는 추적 관찰 또는 치료가 필요한 확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견서를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절 논리,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억울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가입한 지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된 보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진단비를 청구했을 때 아마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할 거예요. 가령 제 사례인데 보험 가입 전에 두통으로 병원을 내원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입할 때는 이걸 알리지 않았어요. 보험사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봐라, 가입 전에 이렇게 두통, 어지럼증 이런 거 호소하지 않았냐, 이거 일단 고지 의무 위반인데 뇌동맥류랑 인과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린 진단비까지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어서 뭐 해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우리가 진단받은 이 진단이랑 고지 의무 위반 내용이랑 인과관계만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가입 전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정말 뇌동맥류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비파열성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90% 이상 우연히 무증상으로 발견된답니다. 그리고 사실 두통이랑 어지럼증이라는 이 증상 자체도, 저도 머리 많이 쓴 날은 두통 오거든요. 저도 막 밥 덜 먹고 하면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성인의 60%나 이런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그냥 기본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감정을 받아봤을 때는 뇌동맥류랑 이런 두통과 어지럼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사례에서도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줬지만 뭐 또 다른 거절 사유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부지급 통보, 뭐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약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문의가 여러 검사 방법을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서 적절한 검사 방법을 토대로 진단하는 것을 이 진단비 지급의 요건으로 두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조영술,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특정해서 지정되어 있는 약관은 제가 지금까지 본 사례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뭐 MRA, CTA로 확진한 결과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치 소견서 확보하세요. 보험사가 어떤 논리로 이거를 지급 거절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지급 거절을 일단 당하고 어떤 논리로 지급 거절한 건지 공문 보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그 공문에 걔네의 논리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반박을 할 수 있는 소견서를 받으면 돼요. 이게 왜 누두부 확장이 아니고 뇌동맥류인지,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소견서를 받아두면 좋죠. 그리고 만약에 뭐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소견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는 약관이라는 무기도 있지만 유사 판례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 뭐 이런 것들도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근거로 보험사와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동의서를 보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토대로 이미 지급 거절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걸 뒤집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 의료자문 동의서를 내미는 건 저는 어떻게 봤을 때는 이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여기에 서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정말 골치 아파져요. 의료자문까지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전문가 상담 그냥 바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손해사정사로 일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이제 보험을 매달 돈 내가면서 가입하는 이유가 뭐 아플 때, 불안할 때, 뭐 이럴 때 도움 받으려고 매달 보험료 내면서 이렇게 가입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의사한테 진단받고 청구하면 검사 부족하다, 크기 작다, 정상이다, 뭐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거절당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면은 뭐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상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왜 거절당했지 하는 케이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거절당하셨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이 영상을 보고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꼭 전문가랑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뇌동맥류 진단비, 보험사가 거절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뇌혈관 조영술 강제할 근거 약관에 없고요. 크기가 작다고, 동맥류 크기가 작다고 정상인 거 아니고요. 뭐 의증에 대한 판독 이런 것들은 뭐 재판독을 받아볼 수도 있고 소견서로 더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고지 의무 위반했어도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줘야 됩니다.
이렇게 뇌동맥류 진단비 청구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부지급 통보 받으셨거나 아니면 의료자문 동의서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종이 받으신 분들 꼭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관련한 정보는 저도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해당 링크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확실한 보상 정보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